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가장 처음에 관객인 우리에게 아주 평범한 물건 하나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항아리 하나 같은 거요. 그 안에 꿀이 들어있든 없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술사가 손가락을 튕기자 그 항아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라? 이건 하나로 이어진 물체가 아니라 작은 알갱이들의 집합, 원자들의 집합이었던 겁니다. 데모크리토스가 기쁜 듯 박수를 치죠.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또다시 모습이 바뀝니다. 아무래도 원자도 온전한 하나의 알갱이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작은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날아다니고 있지만 그 사이에는 광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죠. 러더퍼드가 벌떡 일어나며 브라보!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마술사가 다시 한번 손가락을 튕기자 핵 주위를 빙글빙글 돌던 전자들은 더 이상 깔끔한 궤도를 도는 작은 행성이 아니게 됩니다. 닐스 보어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맞습니다 여러분, 전자에게는 제멋대로인 궤도가 아니라 정해진 에너지 준위가 있는 겁니다 라고 거드름을 피우며 덧붙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손가락을 튕기자 그 알갱이 자체가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전자는 이제 더 이상 길 위를 굴러가는 작은 구슬처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오히려 파동함수, 확률 분포,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의 구름입니다. 슈레딩거는 골똘히 생각하며 방정식을 쓰고 하이젠베르크는 조용히 자를 집어넣고 막스 보르는 이렇게 강조하죠. 이건 퍼져있는 물질이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트릭입니다. 이제는 입자다운 흔적조차 사라져버립니다. 무대 위에 남는 건 셀 수 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양자장뿐이고 우리가 입자라고 불러온 것은 그 국소적인 흔들림, 작은 파동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디선가 막이 떨어져 내려오고 거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세상은 양자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야, 처음에는 그렇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웠는데 말이죠. 보세요, 항아리가 있었고 안에는 꿀이 들어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길을 잃은 물리학. 그러면 잠깐만, 아까 데모크리토스와 보어가 박수를 치고 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들은 참 마음 편했겠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알갱이는 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어딘가 가장 아래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있다는 알기 쉬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할 세계관 속에서 현대 물리학자들은 세 가지 의문에 빠져 길을 잃고 말았죠. 첫 번째 의문입니다. 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는 완벽하게 똑같은 걸까요? 비슷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속 전자, 손가락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그 전자와 은하 반대편 별에 있는 전자를 꺼내 서로 바꿔놔도 우주는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만약 그것이 그저 알갱이라면 왜 우주 전체의 모든 알갱이가 소수점 아래 무한한 정밀도로 완전히 똑같은 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일치하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그런 걸 대량 생산하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의문입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는 두 개의 양성자를 충돌시키면 그 충돌 지점에서 원래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백 개의 입자가 튀어나옵니다. 그것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알갱이가 멋대로 분열해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의문입니다. 상자 안에서 모든 물질과 모든 복사 에너지를 제거하고 절대 영도까지 냉각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도 안에는 뭔가가 남아버리죠. 진공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텅 비었다고 취급받아서 화가 났다는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죽처럼 말이에요. 모든 걸 없앴을 텐데도 왜 거기에 뭔가가 존재하는 걸까요? 이 세 가지 의문에 답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그 마술사 차림의 신과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을 딱 튕기고 알갱이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것. 막으로 이루어진 세계. 물리학자들이 알갱이 대신 무엇을 꺼내들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단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장이죠. 들어본 적 있는 말일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석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쇳가루를 뿌렸을 때 들어봤을 거예요. 쇳가루는 예쁜 곡선을 그리며 늘어서고 이게 자기장의 형태입니다 라고 설명했죠. 그때 우리 대부분은 물리 생각은 안 하고 전혀 다른 걸 떠올리고 있었겠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쇳가루 무늬야말로 19세기든 20세기든 21세기든 물리학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그림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해서 장이란 뭘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방 안에 서서 여기저기 위치해서 온도를 재고 있습니다. 창문 근처는 춥고 천장 쪽은 따뜻하죠. 방 전체에 펼쳐진 이 온도 지도가 바로 쉽게 말해 온도장이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자기장, 전기장, 중력장처럼 여러 종류의 장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은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손에 나침반을 들고 있지 않아도 지구자기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보여줄 무언가가 그곳에 없을 뿐이죠. 장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마치 현실이라는 무대가 펼쳐지는 배경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배경이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죠. 자, 이제 여기서 상상을 조금 더 넓혀볼게요. 여러분 코앞에서부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가장 먼 은하까지 우주의 모든 공간과 모든 물체를 완전히 투명한 얇은 막으로 팽팽하게 덮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막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책상 아래에도 있고요. 은하와 은하 사이 공간에도 있습니다. 블랙홀 내부에조차 있죠. 지금 마시고 있을지도 모르는 커피 속에도 있고요. 정말로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그 막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파동이 퍼져나가죠. 국소적인 들뜸, 작은 물결입니다. 그 작은 물결은 막 위를 퍼져나가고 에너지를 운반하며 원리적으로는 검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검출기의 감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해두세요. 우주 전체에 펼쳐진 보이지 않는 막, 그 위를 파동이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정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그걸 듣고 나면 여러분 세계관 속에서 알갱이라는 이미지는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물결, 그저 물결일 뿐. 자, 우주 전체에 펼쳐진 보이지 않는 막이 있고 그 위를 파동이 달린다는 이야기였죠. 기억하시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양자장 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막은 하나가 아닙니다. 각각이 서로 다른 종류의 입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장이 있습니다. 쿼크의 장도 있고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참 쿼크처럼 각각 전용 장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느끼는 광자의 장도 있죠. 여기에 더해 글루온 장도 있으며 그 양자인 글루온은 서두에서 비유로 설명했듯 양성자 안에서 쿼크끼리 붙들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매개 입자입니다. 그리고 힉스장도 있는데 지금 가장 화제가 되는 존재이며 2012년에 세른에서 발견됐고 그 다음 해 노벨상에 수여됐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장은 전부 합쳐 약 20종류 정도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있는 공간의 모든 곳을 동시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전부 동시에요. 자, 이제부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입자란 각 장에서 발생한 국소적인 들뜸을 뜻합니다. 즉, 막 위에 생긴 작은 솟아오름 또는 진동 하나의 단위입니다. 맞습니다. 전자는 알갱이가 아닙니다. 전자란 전자의 장을 퐁 하고 튕긴 것과 같습니다. 우주 전체에 펼쳐진 막 위에서 생겨난 작고 안정적인 국소 파동인 거죠. 광자는 맞아요. 광자장을 튕긴 결과죠. 쿼크 역시 쿼크장을 튕긴 결과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의 종류 수만큼 이런 튕김의 종류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이라고 불러왔던 건 그저 작은 물결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우리 자신도 그 작은 물결이고요. 이 얼핏 이상해 보이는 생각 방식은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의문 모두의 답을 주고 물리학을 그 미궁에서 끌어내줍니다. 왜 우주의 모든 전자는 똑같은 걸까요? 그건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서로 다른 알갱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부 같은 하나의 장입니다. 같은 한 장의 막입니다. 우주 전체의 전자는 그 막의 진동일 뿐이죠. 똑같아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완전히 같은 것이 다른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니까요. 두 전자가 왜 같은지 묻는 건
바다 표면 위의 두 파도가 왜 같은 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의 바다니까요. 그렇다면 가속기에서 새로운 입자가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개의 양성자가 빛에 가까운 속도로 충돌할 때 그 막대한 에너지가 주변 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에너지는 수면 위 물결처럼 막 위를 퍼져나가고 결국 어느 장에서 충분히 강한 작은 물결이 생겨나 새로운 입자로 바뀌는 거죠. 알갱이가 증식하는 게 아니라 장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막을 건드린 진동이 다른 막에도 진동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고 그저 에너지 균형이 맞춰지는 과정인 셈이죠. 그럼 왜 진공은 죽처럼 끓어오르는 걸까요? 그건 진공이 텅 빈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공 역시 무수한 장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은 큰 들뜸이 없을 뿐 작은 물결과 요동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장도 이론적으로조차 완전히 정지한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장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 끊임없는 미세한 흔들림이야말로 우리가 텅 빈 공간이라고 불러온 것의 정체입니다. 아까 알갱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했었죠. 축하드립니다. 아주 깔끔하게 사라졌네요. 세 가지 실제 현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또 과학자들이 잘하는 공상 이야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월급을 정당화하려고 대체 인간은 뭘 생각해내는 건지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공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실험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은 우리의 세계관을 진지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카시미르 효과인데요. 완전히 매끄러운 금속판 2장을 준비해 진공 속에 놓고 마이크로미터의 몇 분의 1 수준 거리까지 서로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져가면 놀랍게도 서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공간이라 해도 양자 수준에서는 가상 광자들이 빽빽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항상 미세한 요동이 존재합니다. 판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상태가 대칭적이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워지면 그 사이에서는 요동의 수가 바깥쪽보다 아주 조금 줄어듭니다. 이 아주 작은 차이만으로도 2장의 판을 천천히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기에는 충분하죠. 이 효과는 이미 1990년대에 실험으로 측정됐습니다. 즉, 진공이 금속을 밀고 있는 거죠. 텅 빈 공간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쌍소멸입니다. 전자가 자신의 반입자인 양전자와 만나면 둘은 사라지고 2개의 광자로 바뀝니다. 전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전자장의 들뜸이 사라지고 그 에너지가 광자장으로 옮겨가 빛으로 전달됐을 뿐입니다. 주머니에 넣어 들고 다닐 수 있는 알갱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그저 막과 막 사이에서 에너지가 전달됐을 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힉스장입니다. 이건 특별한데요. 다른 장들과 달리 힉스장은 순수한 진공 상태에서도 0이 되지 않고 우주의 모든 장소에서 항상 0이 아닌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나 쿼크 같은 다른 입자들이 이 장을 통과하려고 하면 장이 그것들을 붙잡아 마치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이 저항이야말로 우리가 질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잠깐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량이라는 건 여러분 입자의 성질이 아니라 우주를 가득 채운 특정한 장 하나와의 상호작용 결과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힉스장이 없었다면 전자는 질량을 갖지 못한 채 빛의 속도로 계속 날아다녔을 겁니다. 원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질량은 이 우주에 존재하고 힉스장을 통과하기 위해 내는 통행료 같은 거죠. 힉스장은 전자와 쿼크 자체에 100%의 질량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몸을 이루는 모든 부품의 질량을 전부 더해도 실제 체중의 겨우 1%밖에 되지 않죠. 나머지 99%는 원자 내부의 엄청난 운동 에너지와 결합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통행료가 합리적이었던 적은 별로 없죠. 참고로 이론적으로는 힉스장 안에 우주 규모 재앙을 일으킬 만큼의 에너지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거짓 진공 붕괴의 가설이죠. 이 가설에 따르면 현재의 진공은 최저 에너지 상태가 아니며 어느 순간 어딘가에서 진짜 진공의 거품이 생겨나고 그것이 빛의 속도로 퍼져 우주 전체를 집어삼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이죠.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눈 한 번 깜빡일 틈도 없이 끝나버릴 거고요. 알갱이는 퇴장한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주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장들의 집합이며 우리가 물질이라고 불러왔던 것은 그 장들에서 생겨난 안정적인 작은 물결 패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입자가 가득 담긴 주머니가 아니라 전자장과 쿼크장, 글루온장, 광자장, 그리고 힉스장 같은 수많은 양자장에 걸쳐있는 매우 복잡하고 안정적인 진동 배열인 겁니다. 현실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여러분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20개의 장 안에서 동시에 말이죠. 물리학이라는 학문 관점에서 보면 표준 모형은 4가지 기본 상호작용 가운데 3가지를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중력만큼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앞뒤가 맞도록 중력을 양자장의 언어로 다시 쓰는 건 아직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물리학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쩌면 장조차도 가장 깊은 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아래에는 끈이나 루프,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떠올릴 훨씬 더 기상천외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작고 단단한 알갱이라는 오래된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에 기반한 새로운 관점이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죠. 다만 데모크리토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걸린 시간보다는 훨씬 빠르게 그 이미지가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싶네요. 정말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